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갓달러 실패한 미국, 다음은 미중전쟁, 한반도전쟁. 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에서도 이 공급망의 문제다, 공급의 문제다 하는데 미국이 마치 수요의 문제인 것처럼 금리 인상을 자행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물가 인상이 3%대로 4%대로 올라갈 때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일상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7% 이상으로 뛰어오르니까 그때도 뭐 좀 상황을 뭐 주시하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9%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늑장 대응을 하죠. 이거를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비판을 했는데 이게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했는데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미국이 초점을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달러 패권하고 4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봤는데 일단은 1차 목표는 그거였겠죠. 그런데 실패한 거죠. 이게 인위적으로 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SVB라든지 스위스 은행까지도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이제 위기가 터져 나오니까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그 다음에 킹달러, 갓달러까지 만들려고 해서 금이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금과 은이 박살이 나고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고 이제 그 주식, 증권들도 박살이 나고 회사채들도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오직 미국의 달러만 치솟아 가지고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면서 미국이 이제 승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과 중국이 거꾸로 가버렸죠. 거꾸로. 네,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중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오늘도 중국이 이제 금리를 또 내린다고 발표했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중국이나 일본이 준기축 통화국이고 이들이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다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꼼수를 다 통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팔아 제껴버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SVB도 이제 파산 상황으로 가버리고 금융의 위기가 이제 닥쳐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은행들도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간접적으로 이 킹달러, 갓달러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내세워가지고 대리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 식량, 그리고 이 한쪽에서는 메이드 인 USA 해가지고 계속해서 배터리나 전기차나 반도체를 완전히 자기들이 다 약탈하다시피 이렇게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이제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일본은 아주 노련하게 앞에서는 숙이지만 뒤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팔면서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발톱을. 이게 미중 전쟁. 네, 아예 그냥 전쟁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각종 뭐 위구르 문제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은 문제예요. 직접적인 것이 자기들한테 가장 이익을 갖다 주는 게 대만 문제죠. 대만.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전문가들 전쟁 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가장 중국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하고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 한국과 일본.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고 외교 초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극우들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한미일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은 예를 들어서 뒤에서 꿍꿍이가 있단 말이에요. 속내가 있고 자기들의 꼼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미일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관심 없어요. 일본은 그냥 일본의 극우들은 군국주의로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고 있고 어느 순간에 미국도 우리가 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야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도 뭐 자유민주주의 우리 관심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미국의 극이기주의자지 자유민주주의자 아니야. 그 일본은 극군국주의자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극이기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한국은 그냥 그래 우리는 자유 하다가 완전히 그냥 한국만 우크라이나 격이 나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고 어디 하나 터져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경제가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또는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달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달러가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강달러를 만들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진짜 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가 파산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은 전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폭삭 망해버리면은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세계 패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터져라 중동에서 터지든 또는 뭐 다른 뭐 지역에서 터지든 간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대만하고 중국과 한반도다. 지금 한반도 상황 이러한 정황이에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나 북한도 이걸 다 통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전략가들이 있으니까 통찰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도 모든 걸 보고 있는 거고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한반도 전쟁 시에 ABC 그리고 대만 중국 전쟁 시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이때 ABC 이거 다 일본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다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다 통찰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의 전략가들이 다 통찰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숙한 그 자체예요. 미숙한 그 자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만 했죠. 공무원 검사만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세계의 이 국제 전략들을 읽어내면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저 국힘당이 이거 과연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민주당은 당연히 그 안 되죠. 민주당도 당연히 뭐 이 지금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보세요. 완전히 그냥 놀이객감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지금 한국의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절대로 우리가 미국의 극이기주의자들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미국 전쟁에 우리가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고, 또 한반도 전쟁에 말려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안보에 대한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되고, 비상 시국 선언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전쟁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밤에 자다가 그냥 뭐 비행기 소리 나고 그러면은 이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터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전쟁 터질 때 제가 전쟁 터진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 전쟁까지 안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전쟁이 터진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그 나토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러시아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또 핵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진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고 전개를 했는데,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의 대리전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1년 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이거는 지금 계속 미국이 이제 자극을 할 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과 또 계속 자극을 할 겁니다. 자극을 해서 어디든 터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갓달러의 그 패권, 이 패권을 주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갈 거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파다 좌파다 이런 단순 논리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방정식이다. 네, 그래서 고도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이 복잡함 속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